더 글로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수극이고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은이란 여자가 온 생을 걸고 복수를 완성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왜 더 글로리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획을 하게 된 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 학부형이거든요. 고등학생의 학부형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란 소재는 저한테 가까운 화두였고,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걱정은 늘 저 때문에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는 않을까? 그게 다른 오해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딸내미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엄마, 언제적 김은숙이야. 따님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두 번째 충격이었고 너무나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확 펼쳐져 가고, 그래서 엄마 작업실 좀 하고 컴퓨터를 켰죠. 와. 그러고 시작된 이야기가 더 글로리고요. 제목을 그래서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고요. 그게 동은이나 현남이나 여정이 같은 이 세상의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원점을 응원합니다. 정말 이 작품 더 글로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럼 나오기까지 따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작가님. 그런가요? 따님이 화두를 요구하면 안 던졌습니다. 되는데요. 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제 대표작들이 그동안 알콩달콩 했어서 제 첫 장르극이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모습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못 뵌 동안. 지금 어디 복수하러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염색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딸내미와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존이가 아니면 테이큰이거든요. 그래서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어서 진짜 나쁜 거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도전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로코의 사실 장인, 대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런 그 충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맞아요. 그걸 그쵸? 까먹었군요. 네. 여정이랑 동은이가 제일 어려웠는데 다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연대 혹은 연애 중간쯤 어딘데, 제가 대본을 쓰게 되면 막 화나고 막 벚꽃 계속 날리고 막 달밤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정하고 막. 그래서 초고를 내놓으니까 감독님이 저희 극이 장르가 아니었나요? 이거 로코 멜론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하고.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두 분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갔다가 적당한 거리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덕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석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씬이 문동은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벨 2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와, 그 연기를 본 이상 전화벨이 2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혹시라도 송혜교 씨의 부재중 전화가 뜨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하시기를. 예. 변명을 막 해야죠. 내가 지금 샤워 중이었다. 였다. 예, 자, 이 작품은 그 연진에게 보내는 동은의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동은의 나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편지라는 요소를 넣은 이유를 좀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그것 때문에 동은이 역할을 하신 혜교 씨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가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리로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나 힘들어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톤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모든 내용이 비명인 그런 동은이가 편지 쓰는 씬들이 탄생을 했죠. 근데 그 편지가 끝끝내 연진에게 전달될지 전달되지 못할지는 마지막에 동은이를 써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건 본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도현 씨가 맡은 여정은 어땠나요, 작가님? 처음 미팅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이러한 이유로 그대가 주여정을 연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청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면서 작가님 왜 저한테 이런 대본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왜 절 좋아해 주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저는 참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야, 나랑 하면 망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핑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은 해봅시다. 내가 잘해볼게 하면서 엄청 이제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5개를 연기 연습을 해갔다라는 게 믿어져요. 다른 그 분이면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첫 순간이 되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 덩치는 이만한 친구가 정말 본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주여정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연진 역으로 어떻게 임지연 씨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연진이는 극 중에서 기상캐스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와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한 줄의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되는 인물이 딱 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악역을 잘해볼 수 있으시다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셔서 악수하고 술 마셨어요 그날. 차가울 땐 차갑고 웃을 땐 또 되게 나이스하고 그런 표현들을 정성일 씨가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제일 크게 바닥을 치는 인물인데 극 중에서 그런 절망, 분노 이런 것도 다 잘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도 다 명대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려요.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최소 6개 버전의 대본을 좀 급하게 만드셨죠?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예. 이거 안 통했나요? 예. 진짜 혜교 씨 말씀대로 감독님은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문자를 드려도
바로 답장하시는 감독님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2년반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마법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순간이 있었는데, 와, 어떤 씬을 너무너무 모든 씬이 그랬지만 특히 제가 좀 걱정됐던 씬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유부남만 아니면 안아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법사라고 부르거든요, 감독님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자,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네. 주셨는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지. 저는 그동안 그 작품을 하면서 아주 조금씩 일보 좀 다르게 전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계속 똑같은 그 복제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씩 변화를 해오고 있던 와중에 아, 이번엔 장르극이다. 왜? 넷플릭스가 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켜줄 것 같다, 장르극을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예, 근데 일단 저희는 다 같은 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대본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약간 체면 칠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보죠, 뭐 또. 네, 그랬고요.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어요. 네, 넷플릭스와 함께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좀 수위, 더 자유로웠던 거. 예. 저희가 19금을 단 이유는 물론 그 언어적인 욕설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 학교 폭력의 내용도 이런 게 등장하지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법 체계 아닌 사법 체계 안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옹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은이가 가진 철학이 저는 19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적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19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전작들에 비해서는 표현에 있어서 수혜에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런 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 네, 네. 그런 거. 우리 다크 은숙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글로리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 190여 개의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일이고, 또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부모든 당사자든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렵다거나 되게 한국적이라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권선징악, 인과응보, 얘들아 그런 거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네. 좋습니다. 이제 복수극 하면 1 존윅, 2 테이큰, 3 더글로리 아니겠습니까? 네. 12월 30일 19세 이상 분들 날 추워요 집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